자, 안녕하세요. 노아 단두리스입니다. 현재 보시는 채널은 쿠릴타이 TV가 되겠습니다. 쿠릴타이 TV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런 채널이 되죠. 쿠릴타이 TV에서 현재 한 영상을 올리셨는데요. 여기 보면 고조선이 이제 위치가 이제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지도를 보면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징 북경이나 뭐 하북성 뭐 그런 데 이제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보통 한반도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고 이제 다들 배우지만 실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고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지만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베이징 북경 쪽에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죠. 뭐 저는 이제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그 남이 그 출판한 그런 역사 사서나 그리고 옛 그 문헌 기록들을 그전에는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찾은 내용도 있고 기존에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이제 검토했을 때 고조선이 한반도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대륙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현재 이 보시는 이 책자를 쓰신 분은 신백강 원장이라는 이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연구하실 때 뭐 산해경이나 사고전서의 그 책자를 살펴보면은 고조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책자를 이제 남기셨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그 쓰신 책자를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아놓은 자료들과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볼 때 제 연구 결과하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좀 약간 놀라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생활을 할 때 그 전에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사도 이제 한번 어, 찾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작하게 됐죠.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계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신백과 원장님이 여기에 고조선이 있는 위치가 이제 대륙 여기에 설명 내용에 보면 하북성 동북 방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쿨타이 TV에서 올렸어요. 그런 이제 내용이 산해경이나 사고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폐수에 이제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갈석산이라는 지명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찾을 때 이 폐수 지명하고 갈석산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나라의 이제 위치도 중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폐수는 뭐 압록강이라 예전에 뭐 불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대동강이라 이제 불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이제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강인지는 저도 이제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가 지명이 뭐 폐수, 압록강 뭐 이렇게 이제 대동강 다양하게 이제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고조선 시대에는 이 폐수라는 지명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폐수의 지명이 있는 곳은 이 대륙에서 이제 예전 이제 문헌 기록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차자 한반도 쪽으로 여기에 있는 이 지명들이 이동되는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쪽으로 자꾸 이동이 되죠. 여기서 나중에 한반도 이제 평양까지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됨으로 해서 횟수가 뭐 압록강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대동강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갈석산이 이제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석산이 현재 남아있는 그 고지도의 지명표기라고 보면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베이징이 있는 위치에서 동쪽에 현재 여기에 이제 갈석산이 많이 이제 표시가 됐죠. 여기에 보면 만리장성의 그 시작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끝부분이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요 만리장성의 산해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갈석산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베이징의 서쪽으로 가면 이 태양산맥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예전에 이제 갈석산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갈석산이 맞다면은 당연히 그 동쪽에는 고조선이 땅의 영역이 된다. 그런 의미죠. 갈석산이 만리장성의 산해관에 있는 이쪽으로 이제 비생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이제 고조선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갈석산이 왼쪽 태양산맥 옆에 있었다고 보면은 그 동쪽에는 당연히 이제 고조선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대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신백강 원장님이 이제 연구한 결과가 이제 고조선이 이제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범위죠. 뭐 제가 연구한 거하고 뭐 별다르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역사를 모르는 너와 단둘이서가 연구를 했는데도 저도 대륙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산해경이라는 이 책자와 사고 전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산해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산해경은 중국 선진 시대에 저술되었다고 주장되는 대표적인 신화지 및 지리서이다. 우의 협력자 백익의 이제 저서라고도 전하는 이것은 가설이고 춘추 시대부터 한대 초기까지 걸쳐서 호기심많은 학자들이 한 가지씩 첨가한 것인데 남상경에서 시작하여 해내경으로 끝나는 총 18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진나라의 각박이 기존의 자료를 모아 편찬하여 줄을 달았다. 본래 산해경은 인문지리지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신화의 발전과 함께 신화지구의 하나로 인식되고 연구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해경의 책자를 보면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현재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신화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산해경을 이렇게 이미지를 검색을 하면 뭐 이런 이상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 사람 머리에 뭐 이렇게 뱀의 이제 형상이 돼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이미지도 보면 사람이 뭐 날개가 이렇게 달린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요런 또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에 왼쪽 편의 이미지 보면은 여기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눈이 여기 가운데에 이마에 하나가 딱 달린 사람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현재는 살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기록의 산해경을 보면은 뭐 이런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뭐 신화적인 이제 표현을 한 게 아니냐, 뭐 허구의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이 현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이마에 눈이 하나 달린 이거는 현대에도 이런 분이 살았다고 일본에서 남긴 고지도에 분명히 표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은 뭐 서양 영화에 보면은 뭐 신화적인 그런 인물로 많이 그 표현을 하고 영화로 이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눈이 하나 달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마에 이렇게 눈이 이제 하나 이제 달린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뭐 눈이 이렇게 세 개가 달린 동물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고양이도 보면은 이 한쪽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뭐 태어날 때 아마 이렇게 눈이 하나가 이제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쪽 눈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는 소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런 또 이미지를 보면 여기 눈이 세 개가 달린 이런 고양이들이 현재 태어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산해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여우가 꼬리가 9개가 달려있으니까 이런 거는 현재 없으니까 뭐 신화가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제가 앞전에 이제 일본에서 남긴 고지도를 이제 하나 보면은 그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보여준 그런 고지도예요. 이게 1825년도 일본에서 그려가지고 남긴 지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많은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뭐 한문하고 일본어를 같이 변기해가지고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메리카는 이제 북암묵리가라고 암묵리가로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흑인국이라고 하면은 즉 검은 인간이 사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흑인을 의미하죠.
정확하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흑인이 살고 있었다고. 이것도 1825년도에 살고 있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흑인국의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일목국이라고 여기 있어요. 즉 눈이 하나만 달려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자,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25년도 지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또 소인국이라고 난쟁이들만 사는 나라가 있다. 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권룡천하 여지도 보면 대륙 남쪽에 보면은 소인국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지도는 대륙 남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 소인국이라고 여기도 이제 적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인국은 있네요. 자, 소인국이라는 요런 이제 지형 표기가 없다 그러면은 뭐 다른 지도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여기에 있네요. 이게 눈에 잘 안 띕니다. 지도를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되놨디 여기 잘 안 띄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소인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왼쪽 편에 보면 이거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 소인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영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여기 위쪽은 북극이 이제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먼 이게 나라가 좀 있었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뭐 지도상에 나타나는 여소인국은 뭐 거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륙이 남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물 보이죠? 이거 학처럼 생겼잖아요. 뭐 학처럼 또 이제 생겼고 아니면 뭐 외가리 뭐 이런 것처럼 또 생겼죠. 제가 다른 지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지도로 여러분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1743년도 권룡천하 여지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청나라라고 하는 그 권룡 황제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려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대륙을 그려놨죠. 뭐 당연히 한반도, 조선도 그려놨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륙 대만 쪽이 됩니다. 대만이 여기 유구국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형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앞전에 이제 소인국이라는 그런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인국 나오죠, 정확하게. 자, 여러분들 확인이 되지요? 소인국. 자, 이 지도는 1743년도에 그려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쪽에 보면 여인국이 나오죠. 자, 여기 여인국 여러분 보이시죠? 자, 정확하게 이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또 장인국이 나오죠. 신라의 동쪽에는 장인국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장인국이 신라의 동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반도 설명을 해보면 한반도 동쪽에는 섬이라고 해보이 여기 일본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신라의 동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장인국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이쯤이 이제 되겠죠, 한반도는. 근데 대륙계를 이제 비정을 해보면 대륙계를 보면 여기 대만이 여기가 뭐 소인국, 뭐 여인국 그런 이제 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쪽에 섬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의 장인국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그 사사의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신라의 동쪽에는 장인국이 있다. 그것도 이제 바다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인국에 대한 설명도 많이 여러분한테 드렸죠. 자, 여기 장인국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언급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바로 이 소인국이 이제 나온다. 자,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국하고 소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에 일본에서 나온 게 1825년 지도에 여기 여인국 나오지 않습니까? 소인국 나오죠. 자, 그러면 일목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목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이 하나 달린 사람만 사는 나라다.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 오른쪽 편에 보면은 여기 또 남장인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인국은 이게 중국 대륙의 장인국인지 아메리카의 장인국인지 그거는 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지도에 이제 표기를 봤을 때 아메리카 쪽에 보면은 여기 장인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장인국 여기 적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 쪽에 이제 장인국이 이제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걸륭천하여지도로 보면은 그 대륙 남쪽에 장인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청나라의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조선의 이제 복장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 대륙의 이제 지명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간 일목국이라는 이제 요런 이미지에 그 사람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산해경에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눈이 이렇게 하나 달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서양인들이 만든 영화에 보면은 여기 눈이 이제 하나 이제 달린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외눈박이가 서양의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이제 외눈박이로 이제 그려놨죠. 이 서양인들이 이 세계를 점령을 하면서 모든 그 기록을 신화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가짜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저 뉴스 채널을 찾아놨는데요. 여기 보면은 외눈 사이클롭스 한세 기형아가 이제 태어나다. 자, 현재도 보면은 이렇게 기형적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눈이 이제 하나가 이제 달렸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실화에 등장할 법한 외눈박이 신생아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아이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해 곧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외눈박이 이게 신화가 아니다. 그 현재에도 가능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왜 이게 외눈박이가 신화처럼 서양인들을 만들어 놨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성경책에 위배되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성경책에는 보면 아담과 이브가 최초 인간인데 현재의 인류 모습과 다른 그런 종족들은 싸그리 다 죽였다고 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일본 고지도 보면 일목국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있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눈이 하나 달린 사람인데 정상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인간하고 똑같은데 눈이 이제 단지 하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런 것을 다 신화처럼 이제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산해경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산해경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상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로 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생물이 이제 살았다기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인하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하에 관한 이야기도 예전에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언급드린 경우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예수의 기록에도 보면 인하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이제 있었던 그런 생물을 조금 가정해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로는 현재도 많이 이상한 복장을 입지 않습니까? 즉 탈을 썼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 자체가 아예 뭐 이런 생물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 신화였다 그거는 좀 무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타이 TV에 보면은 여기에 신백강 원장이 이제 산해경의 내용을 보면 고조선의 위치가 이제 어디인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사고 전서는 1773년 걸령 38년은 청제국의 걸령제의 명으로 1781년에 편찬이 완성된 총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또 걸령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앞전에 제가 또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요거 여인국하고 뭐 소인국 그리고
장인국이 지명이 나오는 요것도 보면 권룡천하 여지도가 되겠습니다. 1743년도에 제작된 고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도를 한 장 보겠는데요. 뭐 이 지도도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보여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서남의 이제국 총도라고 되는데요. 이게 1618년도쯤에 제작된 그런 뭐 서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2618년도의 서적치고는 이게 너무 이제 훼손 상태가 없고 너무 깨끗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자료를 공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다 보면 일본이라는 지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노라는 이제 지명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대륙 남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또 지명이 나오죠. 요 소인이라는 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인 소인이라는 지명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요것으로 보면은 권령천하 여지도 하고 동일시 된다, 일치된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소유구하고 이제 대유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구국도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유구국이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대만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오키나와 이제 그것도 이제 유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쿨타이 테이블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고조선이 이제 대륙에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대천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요동이라는 위치가 이제 어디였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나요? 자, 요동이라는 위치가 여기 보면 1842년도에 황하의 이제 위치가 동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요동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1842년도 요동호 대륙 북경 위에 있었으며 청대 후기의 학자인 유연해져서 해국 도시와 만국 공법의 지도에 나온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요동의 위치는 정난의 변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명나라 정나라 변과 조선 왕자의 나는 똑같아. 자, 이런 내용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하였는가? 조선 왕자의 난이 정난의 변이다. 이게 설명을 됐죠. 이 정난의 변이 일어난 그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대륙 베징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기록은 조선 왕조 실록의 이제 기록으로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시대에도 이 북경 베이징이 여기가 요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예전에 고조선이 있었는 이 지역도 여기가 요동이입니다. 자, 고조선이 있었던 시기는 뭐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고조선이 이제 여기라 이제 보면은 자, 이 위치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된 경우가 되죠. 자, 이렇게 이동된 거는 고대에 이동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이동됐어요. 정난의 변이 일어난 시기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는 근대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요동이 있었는 것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여기 한반도 꼭대기로 이제 요동이라는 이 지명이 이동됐다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륙에 있던 이 요동이 이렇게 동쪽으로 만주로 여기에 이 지점으로 이동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게 바로 이 정난의 변을 이제 통했을 때 이 요동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정난의 변 자체가 이 베이징 북경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쪽 난징으로 이제 이동돼가지고 점점 그 형태가 확산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폐수의 지명도 한번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폐수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 이렇게 해주고 있죠.
기수가 이제 폐수이고 압록강이다. 고조선의 강이며 금사의 황화 폐수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황화 폐수 이런 제명이 그 위치에 나온다. 그게 바로 대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황화하고 폐수하고 가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반도 지명이 아니다. 나중에 한반도로 이동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폐수가 뭐 압록강이기도 하고 뭐 대동강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위치가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설명 내용의 영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을 이제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이 또 영상을 찍었죠. 자, 조작된 역사 고조선 본조 강한대왕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 대륙조선 8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고조선의 위치가 있는 지역이 마한 지역이다. 그것이 바로 베이징, 평양, 대동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낭낭현이 있는 위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자료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신중동국 여지성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 뭐 사고 전사나 산해경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우리 선조께서 남기신 이런 기록을 봐도 고조선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자,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상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서 요이처를 삼았으며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둘러싸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역사 번역 조작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됩니다. 요거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멀리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원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왼쪽에는 관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께서 요 부분에 이제 번역 조작을 해놨다 그런 설명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 행사의 훌륭함이 동방의 어떤 으로서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의의 땅이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백제가 있는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위쪽에 보면 고조선이 있는 마한 지역에 백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에 백제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행세의 훌륭함이 동방에 으뜸으로써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의의 땅이다.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쪽의 내용을 보면 고조선이 있는 위치 그 마한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 남쪽으로 파천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이 기준을 대 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남쪽으로 이동 후 백제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백제가 그전에는 한산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산이 처음에 있었던 위치가 바로 백제가 처음에 위치한 지역이 되고 나중에 두 번째로 옮겨놓은 위치가 그것이 여기에 있는 남쪽에 이제 위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백제 중엽에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했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남쪽으로 파천한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위쪽에 고조선이 있는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이 있는 위치가 동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한반도가 동방이 아니고 대륙이 동방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방견문록이 생각나잖아요. 자, 동방견문록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여행을 다닌 이야기를 기술한 여행기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 대항해 시대의 연원인 중에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마르코 폴로가 여행한 시기 아닙니까? 이게 1296년도이기 때문에 1296년도는 여기에 위쪽에는 원나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원나라가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즉 마르코 폴로는 고려에 왔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고려의 위치가 어디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 고려의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최근에 올린 제 영상의 내용인데요.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을 보면은 고려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누가 남겼나요? 우리 역사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외국인의 눈에 비친 12세기 고려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23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동방견문록에 보면은 1296년도쯤에 왔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고려도경은 1123년에 송의 사들 서경이 고려에 사행을 다녀왔다 지은 책으로 전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다. 이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서경이 고려 사행과 고려 도경을 편찬했다. 이게 1123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나라가 고려입니다. 고려가 원나라한테 전쟁에 밀려가지고 고려가 원의 복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나라는 이 지명만 이제 남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고려는 싹 없어져 버리고 원이 이제 대륙을 통치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조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려의 이제 강도 시기에 이 원나라에 의해 가지고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전쟁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원과 고려가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대륙과 한반도 즉 몽고 그리고 만주 등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통합된 나라가 이제 원나라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올린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선화봉사 고려동의 위치를 보면 고려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원나라가 이제 고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나라를 검색하면 원의 수도가 뭐 상도, 대도 이렇게 있었다고 설명을 하죠. 상도라 그러면 원나라의 수도 상도라고 하면은 한 이쯤에 이제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대도 이제 북경에 이제 수도를 정하죠. 이게 바로 고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보면은 송나라의 서경이 여기 항저우에서 출발을 해가 이렇게 산동을 거쳐가지고 베이징 북경으로 들어왔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원나라가 고려고 고려가 원나라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쿠릴타이 TV에 보면은 이 신백강 원장님이 이렇게 연구하신 고조선의 이제 위치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조선이 여기 대륙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사서로 이제 볼 때 이 부분하고 일치한다.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게 바로 대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백제의 이제 위치가 나오는데 고조선이 있는 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파천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고려의 숙종이 비록 남경을 뒀다. 그러면 이 백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옮기는 이 남쪽 지역이 여기가 바로 남경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로 봤을 때 여기에 광흥이라고 되어 있은 여기 난징시가 고려의 남경 수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려의 북경 수도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북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베이징이 바로 고려의 북경 수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를 이제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개경이 뭐 고려의 수도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베이징 북격은 서쪽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서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서경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난징이 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남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물론 한반도가 지금 동경이었는가 아니면 여기 심양 여기가 동경이었는가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동경이 현재 두 가지로 이제 위치가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여기 이쪽 부분인가 아니면 이쪽 부분인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쪽이 동경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 서경이 되겠죠. 그리고 서경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경이 된다. 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이 여기였는가 아니면 여기였는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려의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가끔 와서 실행하실 분이 모두 그 행세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즉 행세가 뛰어난 그 위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고려의 남경이 있는 위치에 우리 태조 이성계 강원대왕께서 천명을 두고 여기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방의 조정으로 오는 길이 거리를 긴드렁하게 하고 용언토로 뽑아낼 수 없는 큰 틀을 세우니 여기다 보면 동경, 서경, 개경, 삼경의 형태로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조선의 수도가 세 개로 현재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게 바로 강원대왕 태조 이성계께서 조선의 수도를 정한 그 위치가 여기 고려 남경에 있는 위치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제 도출되지 않습니까? 자, 고조선은 마한지역이라고 하니까 고조선이 있는 마한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한강이 나오는데 그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백제가 남쪽으로 파찬한 땅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 남쪽으로 파찬을 했다면 그곳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남쪽이 바로 여기 아래쪽에 보면 고려의 남경 수도가 있는 위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태조 이성계께서 조선의 이제 수도를 정한 그 지역이다. 또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동국 예지승담의 요 기록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다 대륙 설명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한반도의 조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허구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내용이 이제 진실이 다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주원장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홍무제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명나라를 건국한 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내용을 보면 본명은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원나라 말기 반원 운동의 핵심이었던 홍건적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이 원나라가 어디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고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마르코폴로가 여기에 어디에 여행을 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기 원나라에 왔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나라가 고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주원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원나라 강남의 거점인 남경을 점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신중동국 여지성남하고 일치되는 범위 됩니다. 여기 남경이 나오죠. 자, 여기 신중동국 여지성남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고려가 이제 있었는 위치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남경. 이것이 대륙 난징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도읍을 정한 위치가 요 위쪽에 있는 고려의 남경 위치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홍무제가 여기 주원장이 아니라 이성계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건국이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 이건 허구다. 100% 가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홍건적 난이 이제 발생했을 때, 이때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한테 참수되었다고 실록에 정확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선에서 주원장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입증을 했는데요. 뭐 명나라는 누가 만들었나? 이성계 아니면 주원장, 조작된 세계의 역사. 주원장 설화로 보면 명나라 태조 홍무제는 조선인이다. 주원장 설화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도 홍무제가 조선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인은 누구겠습니까? 태조 이성계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주원장이 그 조선인이다 이렇게 설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태조 이성계인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주원장을 참수 못 믿어온 분, 그리고 대명이 조선이라고 못 믿어온 분을 위한 추가 영상을 또 제가 예전에 제작해 한번 올렸습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20살에 죽은 인물이다. 이 내용 보시면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엄청나게 영상 많이 찍어놨어요. 명태조 주원장 홍무제 조선의 제후국 뭐 중국사 100% 거짓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렸고, 다 추적을 해보면 이 주원장은 완전 사기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올렸죠. 주원장은 명나라를 건국하였는가? 조선 왕자에 난 정나라의 변이였다며 명나라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대마도 고려수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주원장 역사를 기록한 명선은 100% 가짜다. 그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도의 위치도 설명을 드렸죠. 강화도의 위치가 바로 고려의 그 남경에 있는 위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쿠리타이 TV로 다시 돌아와가 이 고조선의 위치가 있는 곳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 대륙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산해경하고 사고전서의 기록에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신중동국의 예지승남에 이 기록이 정확하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은 마한제기다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륙 북경 베이징 그 아래쪽과 위쪽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